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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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12월 30일 첫 노래로 김정호의 하얀 나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네, 오늘 12월 30일 첫 노래로 김정호의 하얀 나비 듣고 왔습니다. 네. 정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호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제 군대 있을 때도 정호가 항상 있었어요. 제 이름이 우정호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김정호라는 애가 저랑 같은 반을 계속했었고, 그리고 무슨 정호 있었는데, 무슨 정호도 이제 저랑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반이었는데, 뭐 걔도 있었고, 심지어 여자애 중에서도 정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정호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애 중에 오정호라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우정호인데 걔는 오정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왜 보다 보면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왜 뭐 누구누구 일어나가지고 뭐 어디 책 읽어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정호 일어나가지고 책 읽어봐 했는데 제가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저랑 이제 오정호랑 둘 다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니라 오정호를 이제 부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냥 일어난 김에 너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부터 쭉 읽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김정호가 부른 이제 하얀 나비라서 그냥 정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했지? 네. 쓸데없는 얘기로 갑자기 아침을 시작했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네. 뭐 목도리라든지 뭐 스카프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일단 목이 따뜻해야지 감기가 잘 안 걸린대요. 네,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인데, 오늘이 또 그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 또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할인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아마 오늘 영화 보러 가시면은 아마 한 편에 5천 원일걸요? 네, 보통은 이제 10,000원 뭐 이러는데 오늘 아마 영화 보러 가시면 5천 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할인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래서 오늘만큼은 뭐 가족끼리라든지 뭐 친구 뭐 연인이랑 같이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생활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오늘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아파치 가디언, 네, 헬기죠? 공격 헬기, 뿅뿅 쏘는, 네,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보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서도 역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5탄을 하는데, 오늘 50위부터 49위까지 또 하니까 또 이 들으시면서 저 앨범, 저 노래 나도 들었었는데 그 노래에 대한 또 추억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1부 문화의 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윤현선의 얼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일부 문화의 날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윤현선의 얼굴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일부 문화의 날을 들어가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문화의 날에서 다룰 거는 최신의 아파치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의 아이콘, 뭔가 그 혁명의 아이콘인 그 뭐지 저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그 가면 아저씨, 네, 그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약간 그 남성분들을 그 겨냥한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성을 겨냥한 문화의 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3일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의 미 보잉사 공장 방위사업청 육군 및 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육군이 도입할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아파치 가디언은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신의 사격 통제 및 각종 생존 장비 등을 장착해서 주 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대지 공대공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그 헬기니까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지상에 있는 이제 지상군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나 뭐 이런 것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둘 다 되는 만능형 최신형 공격 헬기라는 뜻입니다. 네. 보통 이제 비행기를 보면은 지상만 공격 가능한 그런 헬기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끼리만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아파치 가디언 이 공격 헬기는 지상군도 공격할 수 있고 비행기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모든 게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놈입니다. 네, 한마디로 좋은 놈이다. 네. 미국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한 부족 집단인 이제 아파치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들은 매우 강하고 전략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집단입니다. 네, 이 아파치가 이미 17세기에 멕시코 기록에서 아파치족의 약탈이 남아 있고 끝까지 미군에 저항한 제로니모도 발음이 어렵네요. 이렇게 제로니모도 아파치 부족의 샤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치 하면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그 용맹스러운 그런 부족이에요. 네, 그 미국이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그 몰아내면서 세운 나라잖아요. 네, 그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그 용맹한 아주 그냥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한 이제 부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파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헬기 중에 가장 최고의 성능을 하는 게 아파치 헬기예요. 그 걸프전이라고 있었죠. 예전에 그 미국이랑 한창 저쪽에 있는 나라랑 이제 싸우던 그런 게 이제 걸프전이었는데 아파치 공격 헬기는 지난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을 시작으로 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야, 1989년 12월이면은 제가 태어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입니다. 네, 제가 11월 23일에 태어났으니까 네,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이게 이미 전장을 누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약간 그 시대가 조금 와닿네. 이게 좀 오래된 거네. 뭐 하여튼 파나마 침공 당시에 240여 시간의 작전 기간 중에 특히 야간의 발군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침공 작전을 지휘했던 미 육군의 장군은 야간에 6km 이상 떨어진 건물의 창문을 식별해가지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아파치 공격 헬기의 성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게 가능해? 밤에 6km 떨어진 건물의 창문을 향해서 쏴가지고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공격 헬기라고 합니다. 네, 야 이거 대단한데? 이후에 1991년 벌어진 이제 걸프 전쟁에서는 이제 다국적군의 공습에 앞서서 미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와 미 공군의 특수전 헬기인 MH-53 페이브로우가 한 팀을 이뤄서 이라크군의 핵심 방공시설을 파괴하면서 개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100시간 지상전에서는 270여 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전장에 투입돼가지고
이게 막 그냥 270여 대의 이라크군 전차를 이제 파괴하면서 막 뭐 물론 이제 전차뿐만 아니라 막 장갑차, 뭐 군용 차량, 뭐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막 그냥 쏴가지고 막 다 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파치 헬기의 명성이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진 게 결정적으로 이 걸프전에서의 활약입니다. 걸프전 기간을 통틀어 가지고 아파치 공격 헬기는 이라크군을 상대로 12대 1의 전투 효율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 헬기 하나로 12명을 그냥 12배의 공격 그 성능을 가졌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네. 1대 12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은 원펀치 12강냉이 정도. 이 표현이 약간 그런가요? 네. 원펀치 12강냉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표현이 조금 거칠었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 그리고 둘다섯의 긴 머리 소녀 듣고 이 문화의 날 아파치 가디언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 그리고 둘다섯의 긴 머리 소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아파치 가디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걸프전 당시에 그 무적의 신화를 기록했던 아파치 공격 헬기였지만 지난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이라크군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30대 아파치 공격 헬기가 이라크군의 대공학에 피탄되고 이 가운데 한 대는 적지에 추락하는 참사를 겪기도 합니다. 당시 이라크 카르발라에 위치한 이라크군의 정예 사단인 메디나 사단의 기갑 및 포병 전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 육군 제11 공격 헬기 연대 소속의 아파치 공격 헬기 30대가 야음을 틈타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야음이 나오네 여기에 야음 시장인데 네, 하여튼 뭐 이들 공격 그 헬기들은 최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인 AH-64D인데 아파치 롱보우 공격 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은 이들 헬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목표 지역 상공에 도착한 아파치 공격 헬기들은 이라크군의 정교한 대공포화에 걸려가지고 별 성과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의 경우 2003년 이라크 전 기간 동안 이라크군의 전차 80여 대와 장갑차 140여 대 그리고 240여 문의 각종 화포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전에서의 아파치 헬기는 역시 이제 엄청난 그 화력을 통해 가지고 전가를 많이 올리긴 하지만 뭔가 그 걸프전에서의 그런 활약이 너무 대단했는지 그 뭔가 아파치 헬기의 그런 뭐 약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조금 알려졌나 봐요. 그래도 이라크전에서는 조금 피해를 좀 그나마 좀 입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좀 강한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지난 1983년부터 생산된 아파치 공격 헬기는 2천여 대 이상 생산돼서 미국을 포함해서 한 10여 개국가 정도에서 이제 군에서 주력 공격 헬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서 지금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부터 미 육군에 인도된 AH-64D 아파치 롱보우의 경우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해가지고 아파치 공격 헬기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의 로터 위에 장착되는 롱보우 레이더는 주 야간 및 기상에 상관없이 1000개 이상의 지상 목표물을 동시 탐지할 수 있고 이 가운데 16개 주요 표적을 선별해서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야, 이게 얼마나 최첨단이냐면은 레이더에 쫙 펼치면은 1000개 정도의 그 적군을 이제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정말 주 타겟을 일단 16개를 자기가 알아서 추려내 가지고 조종사한테 알려줍니다. 야 조종사 양반 한 1000개 정도 내가 알아냈는데 이 중에 한 16개 정도는 먼저 부셔야 돼. 일단 저거 이제 먼저 부셔야 되니까 내가 이거 알려줄게 하면서 이게 표시를 해줍니다. 16개를 쫙쫙쫙 뭐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제가 뭐 헬기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하여튼 이제 뭐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알려줘요. 참 신기하죠. 네, 진짜 최첨단입니다. 여기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에 만강 능력을 가진 롱보우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면은 최대 16대의 적 전차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쫙 미사일 빵야 해가지고 뿅뿅뿅뿅 쏘면은 16대를 동시에 그냥 파괴할 수 있는, 야 진짜 이거 대단한데, 야 비싸겠다 근데 이거. 네, 하여튼 또한 이제 AH-64D 아파치 롱보우 후기형에는 기존에 뭐 이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된 그 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최대 8km 이상 떨어진 목표물도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8km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여기서 저쪽 그 뭐야 저 현대백화점? 막 그 정도가 한 8km 되나요? 그 정도. 그러면 여기서 그 정도 거기 있는 목표물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비싼 값을 하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놀랍다 이거. 야, 어딨냐? 네, 제가 노래를 찾아놨는데 일단 프라이머리의 잔이 그리고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프라이머리의 잔이 그리고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치 헬기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공격 헬기인데 지난 12년 등장한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는 AH-64D 아파치 롱보우를 기반으로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특히 무인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심지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형 엔진과 복합제 회전 이글 채용해서 헬기의 기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음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헬기가 그 주위에 있으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헬기 막 그 뭐 헬기 뭐야 그 뭐지 프로펠러 그 막 뺑글뺑글 돌아가면 엄청 소리가 크잖아요. 막 뱅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약간 그 고개 숙여가지고 막 헬기 타러 가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는 능력이 좀 향상돼가지고 이 소음이 많이 그 감소됐대요. 약간 그 뭔가 돌아가는 그 소리만 들리고 뭔가 덩당당당당당 이런 그 이상한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뺑뺑뺑 쏘고 도망가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네, 좀 더 능력이 향상된 그런 공격 헬기가 되겠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적 전차를 잡기 위해서 개발된 공격 헬기였지만 이후에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목적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격 헬기로 진화해 갔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고위 인사를 제거하는데 아파치 공격 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상에서만 운용되던 아파치 공격 헬기는 이제 바다에서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는 유사시에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격퇴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영국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는 지난 2011년 리비아 공습 작전 당시에 영국 해군의 강습 양륙하면서 이륙해가지고 리비아군의 군사 시설을 공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파치 공격 헬기는 그 바다에서나 이제 물에서는 잘 날지 않는 이제 그냥 육지에서만 이제 돌아다니는 뭐 그런 공격 헬기인데 요즘에는 그 능력이 좀 향상돼가지고 바다고 뭐고 뭐 강이고 뭐고 그냥 날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다 날라다닌대요. 그 정도로 지금 계속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거 진짜 비싸겠다. 우리 군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AHX, 즉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돈이 문제죠. 네, 예산과 약간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2년 1월 12일 AHX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2013년 4월 제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형 공격 헬기 사업 기종으로 아파치 가디언을 선정해서 2016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군은 이제 경쟁 기종보다 성능과 운용적 합성에서 뛰어난 아파치 가디언을 선정했는데
도입되는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는 500MD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격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이제 전력 공백을 메우게 돼서 우리나라 군사력의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있는 공격 헬기들은 좀 옛날 거예요. 네, 많이 옛날 겁니다. 거의 그 625 정도 넘어갔나? 네, 그 베트남 그 뭐야 저 그때 정도부터 이제 사용하던 거라서 한 3, 40년? 네, 길게는 뭐 50년 된 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 네, 공격 헬기를 이제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조금 솔직히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36대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비싸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이거 도입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국방을 위해서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북한 애들 제가 그 북한의 그 헬기를 봤었거든요. 많이 옛날 거던데 거의 이게 이게 날 수 있나? 약간 그 정도의 공격 헬기였거든요. 예, 북한에 있는 공격 헬기는.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그 뭔가 그 헬기라든지 뭐 다른 뭐 장비들은 참 좋습니다. 북한에 비하면. 네. 하여튼 네. 뭐 위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제발. 네. 제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문화의 날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방도 국방이지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돈을 적게 쓰고 최대한 그 성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설프게 뭐 이게 저거 뭐죠? 국방 네. 이것도 좀 길어지겠는데. 네. 방위 사업청에서 네, 비리가 좀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좀 비리 때문에 그 높은 양말 몇 번 잘렸는데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네, 그 돈으로 좀 괜찮은 거 좀 만들어 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역시 이번 주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서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이번에 제 5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음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조항조의 사나이바 비더냐, 나훈아의 짜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슬쩍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이제 아파치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2부 시간에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번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도 역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5탄을 하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이제 한국 대중음악 소리를 찾아서 시간 동안에는 이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하고 있는데 벌써 반을 했어요. 네. 반을 했는데 아직도 다음 달 1월 동안 또 쭉 해야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하네 이거. 네. 근데 좋다 이거. 네. 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듣잖아요. 어떤 앨범, 어떤 가수, 어떤 노래를 이제 듣다 보면은 그때에 대한 뭔가 그 노래를 들었던 때라든지 아니면 그 노래에 관련된 그런 일들, 사람 같은 게 생각이 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게 그 음악이 가진 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본격적으로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5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여기에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순위로 돼 있는 거지 이게 뭐 노래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순서 같은 느낌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50위부터 41위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먼저 50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위는 이문세의 5집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이문세와 이영우는 이제 5집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에 와서 완숙의 경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따스한 그 톤의 성인 취향의 현악이 곡 전반을 감싸는 시를 위한 시부터 이미 전작에서 진일보한 사운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나긋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이문세의 보컬은 일순 감정선이 고조될 때는 한층 상승하면서 뻗어나가게 되고 이영훈의 시적 가사와 이문세의 창법이 가진 장점이 잘 배합된 행복한 만남입니다. 뒤를 잇는 이제 안개꽃 추억으로는 가히 감정의 파장공세라고 이제 일컬만 한데 5집은 광화문 연가 같은 스테디셀러 트랙만으로 기억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앨범이기도 합니다. 4집에 그녀의 웃음소리뿐이 있다면 5집엔 끝의 시작이 있고 3집 빗속에서의 재즈풍 분위기가 그립다면 5집의 기억의 초상도 다른 맛으로 음미할 만합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향유할 만한 걸작 대중음반이 탄생한 건데 이 이영훈의 그 가사들을 보면은 진짜 그 시적 가사가 있죠. 진짜 그 가사들 정말 좋은데 제가 노래를 들을 때 보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가사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뭐 멜로디나 뭐 이런 건데 진짜 이 가사들을 보면은 야 진짜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가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그 대부분 약간 그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시적인 표현보다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백세 인생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되게 직설적으로 나중에 간다고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시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좀 쉬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시적인 가사들도 전 좋아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이번 49위를 봅니다. 49위는 루시드 폴의 1집인 루시드 폴입니다. 모던 락 밴드인 미선이의 싱어송라이터인 조윤석의 솔로 프로젝트 앨범인데 이름처럼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 같은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서정시를 읽는 듯한 그런 그 차분함이 인상적인데 루시드 폴 1집은 미선이 앨범보다 훨씬 덜 팔렸고 오히려 미선이를 좋아하셨던 분들의 비난도 많이 받았던 앨범입니다. 가사도 너무 개인적인 가사로 갔다. 뭐 밴드 음악이 아니다 하든 뭐 이렇게 뭔가 약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은 앨범인데 하지만 루시드 폴 스스로 말하듯이 그 당시의 상처로부터 나온 가사들은 두 번 다시 써낼 수 없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한 듯 강렬한 훅이 숨어있는 새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느껴지는 이제 나의 하류를 지나 등 오래 회자된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미선이라는 그 밴드를 잘 몰라요. 근데 루시드 폴의 노래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선이를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이 루시드 폴이 이제 솔로로 나와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 보면은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해요. 네. 뭔가 그 미선이에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노래나 감성 같은 것들이 루시드 폴 그 솔로 앨범에는 담겨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비난에 가까운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반대로 루시드 폴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선이 있을 때 이제 루시드 폴의 그런 것보다 그냥 루시드 폴 그 혼자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그 노래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약간 그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48위입니다. 48위는 송골매의 2집입니다. 송골매는 1980년대의 아이돌이었죠. 네. 지금으로 치면은 누가 있나?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뭔가 그 뭐 빅뱅 뭐 약간 그런 느낌? 네, 빅뱅 뭐
또 누가 했나? 요즘 그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빅뱅은 빅뱅도 옛날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네. 한번 틴탑? 뭐 하여튼 뭐 이런 류의 뭐 그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들은 10대와 20대에게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영 11이나 젊음의 행진 같은 젊은이들 대상의 쇼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뭔가 그 쇼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무대를 그 메인 무대라고 하죠. 그 항상 메인 무대를 이 송골매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각종 먹거리 CF에도 출연하고 얄팍한 상업 영화에도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송골매가 지금의 아이돌 그룹들과의 결정적으로 달랐던 거는 그럼에도 송골매는 음악을 잘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요즘에는 그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생 뭐 이럴 때부터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형 기획사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노래 연습도 하고 뭐 춤 연습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요즘 그 나오는 어린 친구들 있죠. 그 어린 그 아이돌 노래하는 그 그룹들을 보면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 못하는 그룹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노래를 또 잘해요 다. 네, 노래를 많이 잘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거의 훈련하다시피 노래를 연습하고 또 춤도 연습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물론 이제 옛날에 노래를 잘하는 것과 요즘 잘하는 거에 대한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송골매 노래는 또 송골매만의 그런 잘하는 그런 음악이 있죠. 그들은 그 아이돌 이전에 자신들의 음악을 스스로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뮤지션들이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록밴드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는데 송골매는 그런 1980년대 대중음악계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면서 락 밴드로는 드물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부끄럽지 않은 음악을 들려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송골매 좋아하거든요. 제가 처음 송골매를 안 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한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보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해요. 라디오에서 매주 이제 뭐 조금씩 뭐 한 20분이라든지 뭐 이 정도씩 이제 성우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드라마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중에 그 드라마 중에 삼국지가 있었어요. 배철수의 삼국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창 듣다가 그 배철수가 송골매였다는 걸 제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송골매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중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송골매 노래를 몇 번 이제 찾아 듣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이제 송골매 앨범 중에 2집이 48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거 그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돌려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 2집 되면은 그거 아닌가요? 그 LP판? 그 전축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요즘 전축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는 않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도 전축이 있었는데, 네. 요즘 뭐 그러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50위였던 이제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리고 48위인 송골매 세상만사, 이 두 노래 듣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리고 송골매의 세상만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7위는 마이 앤트 메리 3집인 저스트 팝입니다. 그들의 3집 앨범은 2004년에 나온 최고의 앨범이었는데 그들의 저스트 팝이 단숨에 세상을 서투갈 수 있었던 힘은 솔직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학 문제로 탈퇴를 결정한 드러머 이재윤을 공항으로 바래다주면서 써내려갔다는 이제 공항 가는 길로 시작해서 때론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지나온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경배하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공을 던지지 않은 기억의 기억이나 아니면 골든글러브 같은 곡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자전적인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인디라는 애티튜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정말 좋아했던 노래들, 그 팝이라는 키워드를 정면으로 들이밀고 있는 이 앨범은 결국 대중과 평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인디 가수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흔히 길거리 그냥 공연만 하는 네, 그런 이제 가수인데 이런 가수들이 대중과 평단 이제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평단의 좋은 지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중에게까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정말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이 앤트 메리는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좋은 앨범을 만든 좋은 가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그 정말 옆집에 있는 그 뭔가 대학생들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와닿아요.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항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얼마 전에 또 리메이크 돼 가지고 여러 가수들이 또 불렀었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6위는 조동익입니다. 조동익의 동경. 조동익은 이제 하나뮤직이라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데 그리고 1994년 그의 첫 솔로 음반인 동경이 발표됩니다. 이 음반에는 바로 그 하나뮤직 식구들이 대거 참여해서 장필순, 한동준, 박용중 등 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음악 작업의 결과물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남아 있어서 노래를 했을 뿐이라면서 소박하게 말하는 조동익은 엄마와 성당에 그리고 노란 대문 등을 통해서 자신의 유년기인 70년대를 되돌아봅니다. 연주곡인 경윤이를 위한 노래는 자신의 딸 경윤이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 음반은 그보다 먼저 음악 활동을 시작한 형 조동진의 아련한 서정과 함께 그가 좋아한다는 팻 메스니의 영향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경, 동쪽으로 등의 연주곡에는 피아노의 김광진이 아니지 김광민, 기타의 이병우 등이 함께해서 인상주의 회화를 떠올리게 하는 따사로운 사운드의 질감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네. 이 조동익의 동경이라는 앨범을 보게 되면은 그 연주곡이 몇 개 들어있어요. 가사가 없는 그냥 연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연주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뭔가 그 가사가 들리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앨범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5위는 신촌블루스의 황혼입니다. 이 앨범의 작곡자 라인업이 조금 흥미로워요. 당연히 밴드의 투톱이었던 어미노와 이정선이 골목길, 빗속에 서 있는 여자 등을 작사 작곡했지만 타이틀곡인 황혼은 김창완이 그리고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은 김종진의 작품입니다. 온전히 블루스라든지 블루지한 느낌의 가요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미노는 1집에서 약하게 느껴졌던 세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브라스 섹션을 도입했고 이는 환상과 같은 곡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게 됩니다. 그 외에 정소용이 부른 산울림의 곡 황혼, 이정선의 산 위에 올라, 한영애가 먼저 불렀던 어미노의 루실, 게스트로 참여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신촌블루스의 황혼이라는 앨범 들어보면은 뭔가 여러 개라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음악을 약간 조금씩 다르게 만든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 신촌블루스의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또 많은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해가지고 다시 부른 그런 노래도 맞죠? 네. 제가 이 골목길을 처음 들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제가 이 신촌블루스의 골목길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대단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7위였던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그리고 45위인 신촌 블루스의 골목길, 이 두 노래 듣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그리고 신촌 블루스의 골목길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5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4위로 가게 되면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앨범 같은 걸 보면은 이거 할 때마다 보는데 앨범 같은 거 보면은 자기 그 이름을 이제 가수 이름을 앨범명에다가 바로 넣는 그런 게 많네요. 뭐 하여튼 1984년 김민기와 노래 모임을 이제 좀비하던 대학 노래패 출신들이 만나서 작업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은 사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1집이라기보다는 음반 출시를 위해 임시로 붙여진 이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합법 음반을 내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판단했고 70년대 말부터 만들어진 초기 민중 가요곡들 가운데 가혹한 사전 검열을 겨우 통과한 9곡의 노래를 음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서 건너온 진지함과 아마추어적인 열정이 가득한데 아무도 소리내서 말할 수 없었을 때 겨울과 봄을 빌어 민주주의를 기도해야만 했던 이들의 절실한 마음은 소박한 연주와 가창 속에 감동적으로 담겼고 이것은 감독을 맡은 김민기의 힘이기도 합니다. 군사정권의 탄압을 두려워한 음반사에서는 이 앨범을 배포를 주저했고 1989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의 엄청난 성공 이후에야 비로소 대중들에게 들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앨범을 이제 발매를 해야 되는데 앨범은 이제 딱 나왔는데 이거를 배포를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지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2집 앨범이 좀 성공을 거둔 뒤에야 그제서야 이제 2집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1집이 나왔어요. 약간 뭐 이런 식이죠. 네.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의 탄압 때문에 약간 그런 웃지 못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3위 동물원 2집인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썹니다. 1집에서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와 같은 표현으로 거리에서의 시각적인 임팩트를 줬던 기법은 2집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에서도 성공합니다.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처럼 손에 잡힐 듯한 이미지를 펼쳐놓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너뜨려 버리거나 아니면은 포근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김창기의 서정성 안에는 상실과 체념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추억서린 옛 동네로 데려가서 옛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해화동은 장소와 사람으로 매듭 지어져 있습니다. 김창기도 밝혔듯이 리듬을 잘 만드는 유준열과 얘기를 잘 만드는 또 김창기가 공동 작업을 제대로 시도했다면 지금까지의 그 동물원이 보여준 것보다 더욱 확장된 영역을 보였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밝혔는지도 모릅니다. 네. 이 가사들 보게 되면은 네, 진짜 좋아요. 네.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진짜 여기 말대로 가슴을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포근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가사들이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2위는 45위에도 있었던 신촌 블루스인데 신촌 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앨범입니다. 신촌에 있는 이제 레드 제플린이라는 카페를 이제 인수하게 된 어미노는 이정선, 한영애 등의 가수들과 여기서 이제 블루스 연주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당시는 신촌 블루스라는 이름도 없었고 일군의 블루스를 좋아했던 뮤지션들의 동호회 성격이었습니다. 발디딜 틈 없는 클럽 공연 끝에 발매한 앨범이 바로 이 앨범 그대 없는 거리입니다. 한영애의 카리스마가 빛나는 그대 없는 거리로 시작해서 역시 그녀의 바람인가로 끝나는 이제 본 앨범은 어미노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미노를 위한 앨범이었습니다. 70년대 중반 부산에서 음악다방 DJ를 하면서
히피같이 살았다는 이제 어미노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곡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978년경이었고 당시 만든 노래들이 본 앨범에 수록된 아쉬움, 바람인가이고 이 집에서 김현식이 부른 골목길이었습니다. 오, 그래? 오, 그렇구나. 근데 이 그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이렇게 앨범이 몇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 가수가 굉장히 그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죠. 네. 신촌블루스가 그렇습니다. 네. 야, 진짜 신촌블루스 대단하다. 네. 그럼 마지막 오늘 소일차서 시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5탄의 마지막 앨범은 41위 유앤미 블루 1집인 Nothing Good Enough입니다. Enough라고 해야 되나? 네. 미국에서 성장한 두 청년이 가져온 데모 앨범에는 그 성장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 있는데 이 데모는 송홍섭이라는 훌륭한 프로듀서의 눈에 띄면서 이 앨범 그 데뷔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겠다라는 송홍섭의 한마디로 진행된 이 앨범은 어쩌면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들려주고자 했던 영, 미, 당대의 음악들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약간 조금 낯선 음악이었어요. 네, 이들의 목소리와 연주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이들이 시대를 앞서갔거나 하는 말은 과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이들이 시대를 잘못 만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시 외국의 음악들과 비교해서 독창적인 면은 다소 부족했지만 편곡의 세련됨과 모던함에 있어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고 세상 저편에 선 너 그리고 꽃, 고백, 쥐 같은 노래들은 노래 자체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밌겠다라는 그 이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이 앨범인데 노래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로는 조금 받아들이지 않는 약간 맞지 않았던 그런 노래여서 요즘 들어도 솔직히 약간 그 낯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네. 하지만 노래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곡들이었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3위였던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그리고 유앤미 블루스의 꽃신 이 두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훅 넘어가네. 네.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그리고 유앤미 블루의 꽃을 듣고 왔습니다. 뭐 꽃 어떤가요? 유앤미 블루의 꽃. 네. 약간 낯선가요? 네, 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보인 라디오에서는 이제 1부 문화의 날 시간, 이제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이었는데 문화의 날 시간에서는 오늘 아파치 가디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5탄을 이야기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순서는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다 했는데 네,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네. 오늘도 발음이 좀 몇 번 꼬여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하는데 내일이 또 목요일이잖아요. 내일이 또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진짜 아쉬워요. 네, 내일 또 내일이 사실 안 갔으면 좋겠다. 네, 그냥 2015년이 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구와 숫자들의 방공호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 DJ가 오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와요 내가 만든 작은 세상으로